얘들아, 너희가 수능 당일인데 이 한 지문 남겨놓고 3분 남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풀면 작살나는 거야. 풀 수도 없고. 그쵸? 그럼 어떻게? 내용 일치라도 하려고 해요. 아니라고. 자, 여러분, 잘 봐. 첫 번째 문제는 유형은 항상 주제 구조를 묻는 유형인데, 우리는 안 봐도 주제가 보여요. 보이시죠? 그런데 봐. 지금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특정. 그냥 이름이라고 적어. 특정 사상가 면 이름이 나와야 돼. 이름 유무야. 그러니까 글의 주제는 특정 사상가 또는 특정한 주장이 있을 거야. 이게 여기서 변별되진 않아.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한계점 어디 나타나야 되니? 여러분, 내가 설명문을 쓰든 논설문을 쓰든 내 주장의 한계부터 바꿔가면 누가 봐요? 설명 대상의 한계부터 바꿔가면 누가 봐요? 한계점 어디 나타나야 돼? 결에 나타나야 돼. 끝에 나타나야 된다고. 이게 뭐야? 바로 단계성이야.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단계성이란 게 뭐냐? 글은 단계별로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점 같은 거는 어디서 잡아줘야 돼? 마지막 단락이야. 의의는 1단락도 나올 수도 있고 끝단락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한계점 의의는 어디를 확인하셔야 돼? 결말 부분이야. 그러니까 발췌도 그래도 어디로 오는 거야? 끝으로 오시는 거야. 의의를 가진다.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였다. 의의면 의의지. 한계는 아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글의 구성 원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문항 설계가 보이고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보인다고. 단계성 가지고 바로 아웃이야. 자, 두 번째. 이것도 평가원 출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애들아. 애들아, 이 기호 하나로 절도가 되기도 하고 리스펙이 되기도 해요. 여기는 뭐야? 인용보호라니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잘 들어. 주제는 또 어디에 세팅돼 있어?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주제 세팅 구조를 딱 우리가 주황색으로 깔끔하게 딱 잡아보시면 봐. 반면에 실제론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론자. 반면에 있으니까 유명론자, 실제론자. 요거라니까. 주제는 뭐야 그러면? 가는 유명론자, 실제론자, 대립이야. 거기에서 실제론 대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뒤쪽에 보니까 유명론자 있네. 그쵸? 자, 나를 볼게. 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한계는 있으나 공손용 예시로 한번 보자. 공손론자로 갔죠. 그럼 나의 주제는 뭐야? 공손용이야. 가의 주제는 뭐야? 유명론자는 실제론자야. 저 따라오시면 지금 이거는 전적으로 뭘 이용한 거다? 단계성을 이용한 거야. 1단락, 2단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주제 세팅이 된다. 한계점이나 의의는 결론 단락에 박혀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단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체 구조가 처리가 되니까 주제 구조를 묻는 문제에 강력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출제자는 단계성으로 문항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1번 선지도 5번 선지도 전부 다 단계성이죠. 2번 선지의 위치, 발췌도 확인할 수 있는 여기도 전부 다는 단계성이죠. 그럼 봐. 가는 아니잖아. 나는 맞지만. 자, 그리고 봐. 5번도 마찬가지죠. 가와 나 둘 다죠. 왜? 1, 2단락 아까 봤더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가에서 나왔고 공속률 나에서 나왔으니까. 봐. 단계성만 가지고 벌써 정답이 다 골라져. 이 얘기야. 시간이 없어. 어떡할래? 얘랑 얘는 건질 수 있다니까. 이해돼요? 예, 여러분 2분 남았어도요. 1번, 5번은 건지는 거야. 5분 남았어도 1번, 5번은 건지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답이 존재한다니까. 해결 방법이. 포기하고 계시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아무것도 그무것도 되지 않아. 자, 계속해서 3번 선지, 4번 선지. 모두 철학의 특정한 주장이 변모해가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얘들아, 자, 이제 얘는 글의 전개 방식이야. 그런데 지금 한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다루는 게 나야.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시간순을 다 보여주긴 힘들어. 왜 그런 거냐? 이런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내가 10대에 했던 생각, 20대 했던 생각, 30대, 40대, 50대 했던 생각을 여러분 수능에 내겠어요. 신체와 아와 비아의 투쟁을 봐봐. 첫 번째 아의 개념을 설명하고 아와 비아의 갈등을 설명을 하고, 하지만 아 속의 비아 멀리, 비아 속의 아 가까이. 시간순에 따른 변화는 그렇게 굉장히 특이한 지문들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전개 방식으로 봤을 때 시간순으로 특정 철학 주장을 펼쳐내기는 쉽지가 않아.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 이건. 분량상 더군다나 가나 세트형으로 가에 끼케 3단락 4단락인데 이게 무슨 역사 지문도 아니고 이런 소재 자체는 크게 출제되지가 않아. 그러면 4번 가장 가능성이 높죠. 그러네. 왜? 가는 누구와 누구?
실제론 vs 유명론이잖아. 나는 공손용이잖아. 당연히 4번이겠죠, 그러면. 구조상. 실제론 유명론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게 가. 나는 다 공손용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의 구조가 그렇구나. 정답 4번이구나. 요 느낌이야. 이해 되셨어요? 저 따라오시면 글의 구성 원리라는 개념은 이렇게 문항 설계에 쓰이더라. 아까 매체 봤었죠. 1, 2번 선지에 통일성, 응집성 박아놓은 거 보셨죠. 정답이 이 두 개에서 다 나왔던 것도 보셨죠. 물론 정답이 나중에 이런 데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게 문항 설계에 들어간다는 요 지점을 봐주셔야 된다고. 그래 내가 자꾸 구조처리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 시기에 오히려 성적을 끌어올릴 때지 유지시키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고. 근데 일단 컨디션 조절은 해야 돼. 어쨌든 근데 올려놓으셔야 돼. 여러분 하실 일은 그거야. 왜? 지금까지 쌓였던 게 빛을 보고 있고 지금까지 쌓였던 게 폼으로 지금 보여요. 여러분 성장한 게 보인다고 지금. 끝까지 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던 걸 정리하는 이런 과정까지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렸는지 보셨을 거고. 되셨습니까? 지금 제 예측은 그래요. 계속 22학년도부터 경향성인데 가나세트형에서 동양 철학, 동양 논리학을 엮어서 내. 이 부분이 지금 아마 평가 교수님 임용되신 것 같아요. 이거 연구하신 교수님께서. 자, 1단락. 자,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존재론에 대해서, 인식론에 대해서 우리 이미 배웠었던 적이 있잖아. 10년 전에. 인식론. 그럼 인식론 지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현대 수능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지 볼 텐데, 자, 적토마를 특수자라고 빨강 보편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여러분 단어 뜻이에요. 특수, 보편, 보이지. 그러니까 보편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상위 개념이 될 것이고 특수한 건 하위 개념이 될 거잖아. 됐죠? 계속해서 전통의 서양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따라서 유명론자, 실제론자로 구분이 된다. 그럼 글의 주제는 유명론, 실제론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봐. 유명론자나 보편자가 사회에 생겨나지만 사회와 독립해서 실제하지 않는다. 보편자 우리 사회 독립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즉 독립하냐 독립하지 않냐가 핵심 정보거든요.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구조 처리, 표 처리를 하셔도 되고 이외 처리를 해도 되는데 결국 여러분 배경지식이 안 들어오면 힘들어요. 요즘 수능은. 2단락. 자, 그럼 봐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수자를 공간과 시간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으로, 보편자는 특수자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나 본질로, 일반 명사는 보편자였고, 그리고 이데아가 있고. 얘들아 이거 절대 줄글로 처리해가지고 처리가 거의 어려워요. 더 따라와.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웠었냐면 동서양 철학에서 배웠어. 자, 봐. 자, 동양 철학이 있고 서양 철학이 있을 때 동양 철학에선 이와 기로 나눴다니까요. 기억나셔야 돼 이거. 자, 그럼 봐. 서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나눴어요? 형 이상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눴잖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것도 배경식 정리해보자. 동생 마찬가지야. 자, 그럼 봐. 이와 기에 해당했던 것들. 자, 이에 해당했던 것들. 형이상하게 계속했던 것들. 진리가 있고, 절대 선이 있고. 요런 거였잖아. 그 중에서 특히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어? 이데아라 그랬잖아요. 다시. 얘는 원리죠. 얘는 현상이죠. 대상이죠. 사물이죠. 이데아. 여기는 뭐야? 그럼 인간계, 현실세계라 그랬지. 이해됐니? 이게 기본 세팅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 이 지문은. 자, 그럼 이제 2단락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있지. 보편자가 있고, 특수자가 있고, 제1실체가 있고, 제2실체고,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 2단락에 나열되어 있는 정보를 이 표 안에서 처리를 좀 해보셔야 돼. 자, 일단 구조 처리하고 나서 표 처리할 시간도 드릴게. 그래서 1단락은 주제 세팅이 됐어요. 자, 일단 보편자, 빨강, 특수자, 적토마. 여기에 대해서 양쪽 유명론자, 실제론자의 차이가 있어. vs 유명론자. 자, 그래서 실제론자의 논증은 어떠했고 유명론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셔야 돼. 됐어? 구조 처리 빨리 해. 요거 표 보시면서. 자, 여러분 이게 예전 기출됐었던 거 보면 이게 1.8부터 출제가 됐었을 텐데 동양에서 이와 기는 더불어 존재하거든요. 근데 서양에서 이와 기는 구분되어 존재한다고 1.8 기출이 되어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그걸 좀 바꿔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동양의 메이저 학문은 이와 기가 더불어 존재한다 그랬을 건데 공손용은 이와 기가 구분된다,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좀 이따 하는 거 보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보편자가 있고 특수자라는 개념을 잡았고 이제 실제론자들의 정신세계는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흰색으로 적어놓은 거는 2단락 실제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반 명사에 해당하는 게 보편자고 특수자는 보편자를 모방했지만 특수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애들이며 따라서 특수자 내부에 보편자의 특성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 것이고
일실체, 이실체로 분류를 했는데 얘는 하나만 존재하고 주어만 될 수 있고 주어와 서술어 가능하대. 구체적으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있는 정보들 표처리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단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 표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근데 표로 처리해놓으니까 깔끔해지잖아. 연습 좀 하시라고. 자, 그런데 저 표 처리가 뭐 저랑 달랐다. 질문하세요. 자, 3단락 갑니다. 유명론자야. 자, 이 사람들은 뭐야? 특수자만이 사유와 독립해서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인간이란 일반 명사가 언어적으로 다수의 개체를 의미하는 보편자지만 인간은 여러 개별적 존재를 경험해 얻어진 유사성에 근거한 개념이다. 여러분. 자, 봐. 여러 개별적 존재를 경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게 무슨 사고죠? 귀납법이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귀납법은? 발리 하나만 있어도 아웃이잖아. 즉, 유명론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너희가 얘기하는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보편자인 건 맞지만 실제로는 귀납의 결과일 뿐이지 논리적 완결성은 떨어져. 그 얘기잖아, 지금. 맞죠? 귀납의 한계를 근거로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귀납으로 존재할 뿐인 거지 실제가 근거, 너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100%알 수는 없어. 완전 귀납할 수도 없는 것이거니와 동시에 개별적 존재를 경험해서 만든 것이지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지는 경험한 적이 없어. 사례들을 종합했을 뿐이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제 이건 것 같아. 정리하면 우리가 1달러에서 좀 더 처리했었어야 될 건데 유명론자는 뭐라고요? 보편자가 인간의 사유로 인해서 생겼고 사유와 독립해서 실제하지 않는다. 지금 무슨 얘기야? 실제하지 않는다야. 왜?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귀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 유무는 확인이 불가능했다야. 그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실제론자들은요, 내가 감각 경험을 한 적은 없어. 하지만 이데아의 세상 속에서 보편자는 존재해. 반면 유명론자는 감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보편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봐. 실제론자의 주장은 감각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데아에 존재하는 보편자는 사물에 내재되어 있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 뭐라고? 감각 경험 안 했어? 그러면 당연히 보편자는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지. 반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봐. 너희가 감각 경험한 건 뭔데? 우리가 감각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개별 대상이라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보편자의 개념일 뿐이라고. 자, 우리가 감각 경험한 건 어디까지라고? 여기까지라니까. 우리가 감각 경험한 건 어디까지야? 개별 대상까지야. 즉, 우리는 뭘 했다? 귀납을 한 거잖아요. 귀납은 항상 뭐가 있어? 확인 못한 반리 가능성이 있죠. 이걸 근거로 실제론자들이 주장하는 보편자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너 이거 확인한 적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됐니? 4단락. 이렇게 차이가 있으나 뭐라고? 둘 다 언어 사용 속에 들어와 있대요. 이거 뭐냐? 우리 유월평가원이죠. 문학이죠. 무슨 얘기야?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 파악의 가능성도 생겼지만 언어 속에 묶어놔 버리면 한계도 있다 그랬었잖아. 그 가능성을, 그 의의를 이번 6월 평가원에 엮어서 낸 거라니까, 이렇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자, 계속해서 이제 나로 볼게. 1달러. 중국 전국시대 중기의 철학은 언어 철학적 논쟁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한계는 있지만 공선용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공선용의 핵심 사상은 뭔데요? 견백석에 대한 논증인데 견백석이 뭐야? 봐. 그러니까 주석을 보면 확인이 될 텐데 견은 단단하다예요. 백은 시다야. 석은 돌이야. 그러면 뭐야? 견백석 3. 요소가 3개인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 했어요? 부정했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주장했어? 견과 희다 2개만 있다는 거야. 견백석 2g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지?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감각인신에 의존하여 눈을 백석으로 감각하였던 그것에 견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손으로 견석이라고 감각했으면 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얘들아, 이거 실제론이야, 유명론이야? 실제론입니까? 유명론입니까? 유명론이라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 자, 나의 지금 공선용을 볼게요. 1달락, 2달락 공선용에 대한 세팅. 그냥 넘어갈게. 근데 공선용의 사상의 핵심은 뭐야? 이거야.
자,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견, 백, 석, 삼이라고 했어. 즉, 속성이 세 가지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견, 단단하다. 백, 희다. 석, 돌이다. 됐어? 다시, 견, 단단. 백, 희다. 석, 돌. 그러니까 3요소라고 본 거야. 그런데 우리 공손용 아저씨는 뭐라 그랬냐? 야, 단단하다 어떻게 확인이 되니? 단단하다. 만져야 확인이 되죠. 이거는 촉각이야. 희다는 어떻게 확인이 되니? 시각이야. 그 얘기야. 돌은 감각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요소만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감각 경험이 가능해야 얘도 존재한다고 주장한 입장인 거야. 감각 경험이 가능해야 존재한다. 감각 경험이 불가능하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명론자랑 생각이 똑같다고. 돌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 맞잖아. 우리 돌을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으로 규정할 거야, 돌을? 좋아. 그러면 그 각각을 구분해 봤을 때요. 돌이라는 게 시각적으로만 정의된다? 돌처럼 생긴 초콜릿일 수도 있잖아. 맞죠? 표면을 만져봤더니 돌하고 똑같은 초콜릿일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가 본 게 그게 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돌 닮은 초콜릿일 수도 있는 거야. 이쪽으로 갑시다. 그는 시각으로 봤어 희다만 있다는 거라니까. 촉각으로 봤어 단단하다는 것만 있어. 왜 다른 정보가 같이 있냐고 착각을 하냐는 거야. 결국 희다야. 견백석 아니라는 거야. 백인데 견은 안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 맥락으로 견이 있어, 견은 되지만 백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물의 어떤 속성이 그 사물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 속성이 감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아하, 감각돼야 존재한다가 된다. 견백석은 뭐야? 시각과 촉각이라는 두 속성만 있으니까 당연히 견백석 2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 너는 왜 그런데 왜 종합을 시도하지 않아?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예상가는 반론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논증구조에서 자꾸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 자, 그럼 3단락에 나온 거 뭡니까? 예상가는 반론이라니까. 예상가는 반론은 뭐야, 그러면? 야, 너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보 통합을 해서 그래서 얘를 돌로 판정하면 되지 않아? 맞죠? 돌의 속성들을 다 총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촉감에 이런 색감에 이런 후감에 시각, 후각, 미각, 시촉, 미촉 5가지 감각으로 처리해서 돌이라는 결론 내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자, 이 물음표들은 전부 다 예상가는 반론이라고 그러니까. 왜 종합을 안 하냐? 종합하면 되지. 그래서 뭐라고 재반박한지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 물은 천지와 그 사이에 생겨난 일체로 곧 천지 만물을 지시는 감각기관의 의식을 통한 인간의 지시를. 즉 무슨 얘기예요? 물은 사물 그 자체고 지시는 인간의 감각 경험이고.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래, 모든 게 인간의 감각 경험 되었을 때만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실제 그 사물과 우리가 감각한 건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각은 없이 촉각으로만 판단해야 된다고 봤을 때 코끼리를 만지면 누구는 동그랗습니다. 누구는 길쭉합니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래서 결국 정리 한번이. 그래, 인간의 지시에 의해서 사물이 결정된다야. 즉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감각 경험이 사물을 결정한다. 관측이 상태를 결정한다. 양자역학이네. 관측이 상태를 결정한다. 양자역학이라고. 써놔, 양자역학. 여기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분명히 엮일 겁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계속 볼게. 견백석에 대한 공존용의 논증은 세계는 인간이 감각한 대로 또는 지시한 대로 구현된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아까부터. 그래. 결국 4단락에서 더 따라와. 다시 한번 세팅을 했어. 자, 봐. 예상가는 말로 나왔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하죠. 뭐라고 재반박했어? 칠판이 좁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여러분. 뭐라고 재반박했니? 감각 경험한 것으로만 우리는 뭔가를 말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촉각과 시각을 교집합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촉각으로 촉각 정보를 가져오고 시각으로 시각 정보를 가져오는 거지 교집합으로 갖고 온다는 아니야. 자, 마지막 4단락. 그럼 다시 한번 얘의 생각이 나오죠. 뭐라고? 감각 경험으로 우리는 인식한다야.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는 견백석을 감각된 것에 따라서 견과 백으로 나눠야 된다. 즉 시각이냐 촉각, 거꾸로 썼네. 촉각이냐 시각이냐로 나눠야 된다. 됐죠? 그리고 분리된 것들은 독립하여 각자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올바른 것을 든다고 보았고,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안민과 같은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야? 시각은 시각 정보를 따져야 돼. 그럼 시각에 해당하는 애들은 시각의 역할을 해야 돼. 촉각은 촉각 정보를 따지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구조 처리 잘 해주시고. 자, 그럼 봐 얘들아. 2번. 아까도 얘기했죠? 3번 깔끔하게 나왔죠? 가는 뭐야? 유명론 실제론 대립. 나는 뭐야? 곤송룡의 주장. 흐름 끝. 정답은 4번 끝.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 기업. 플라톤과 유명론자. 당연히 내가 얘기했지 여기는. 간을 가지고 주제구조 만든다고. 얘는 간을 한 번에 주제구조 만든다고. 자, 그럼 봐. 그러니까 맞죠? 보편차. 존재하는 추상적 세계. 어디야? 이대야. 더 따라오시면 여기 위쪽 표야. 그러니까 이 표 그려놓으시라고 이제. 그래서 기억은 특수자가 보편자의 속성이나 본질을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그쵸? 보편자의 속성, 본질이 있는 게 보편자고, 그게 발현된 게 특수자고, 근데 일부만 드러나는 거고, 특수자의 한계에 해당하는 거고, 전형적인 형이상학의 생각이었고, 이게. 2번 선지. 니는 서술어로 쓰여 특수자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자만이 실제한다? 잠깐만, 이제 3번 좀 이상해 보이는 게 봐봐. 저 따라오세요. 지금 얘는 주어만 가능하다, 얘는 주어 서술어 둘 다 가능하다? 이건 일단 실제론자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이걸 일단 구체적으로 니은 입장의 입장을 확인해보자. 4번 선지. 기억과 달리 니은은 보편자의 사유와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여기도 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표처리를 더 깔끔하게 썼어야 돼. 1, 2단락을. 잘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처리가 안 된다면요, 표처리나 정보 처리가 부족한 거거든. 4번 선지에서 표처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이야. 5번 선지. 5번 선지는 괜찮아. 왜? 자, 봐. 일단 니은은 어떤 전제야? 감각, 경험이 되어야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자는 존재한다고 본 입장이고, 니은은. 기억은 감각 경험하지 않더라도 존재한다. 누구야? 보편자. 감각 경험도 가능하고 존재한다. 특수자. 어쨌든 특수자의 존재는 둘 다 공통적으로 오케이야. 그럼 이제 3번 또는 4번인데, 자, 1, 2단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히 처리할 건데, 여기서 봐. 독립이냐 아니냐, 요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양에서는 이화기가 덕으로 존재한다 그랬었고, 서양에서는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이 구분되어 존재한다 그랬었는데, 이 지문에서 그 디테일을 조금 잡아주고 있어. 사유와 독립이냐 아니냐. 이게 어디 나와? 여기 나오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1단락 끝 2단락 초반부에 주제 세팅된 핫플레이스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표처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셨어야 돼. 자, 1단락이 다시 한번 나오잖아, 얘들아. 자, 유명론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편자가 인간의 사유로 생겨나지만 사유 독립에서 실제하지 않는다. 즉, 사유의 결과 보편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사유에 뭐 돼 있어? 보편자는 종속되어 있는 거죠. 독립되어있지 않다고. 즉, 인간의 생각이 보편자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거지, 보편자가 원래 존재한다고 보는 건 아니었어요. 유명론자는 보편자가 사유에 생겨났다. 인간의 사유가 보편자를 만들었다. 사유가 독립되지 않는다. 사유가 보편자를 만들었다. 독립되지 않는다. 되셨죠? 자, 반대로 실제론자. 사유와 독립해서 실제한다. 즉, 사유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보편자는 있다. 지금 무슨 얘기야? 종속이 아니라 독립이다. 이해됐어요? 그럼 4번 선지 맞죠? 즉, 사유에 의해서 보편자가 생겨났으니까 독립이 아니다. 종속이다. 그게 니은이다. 4번도 괜찮네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종속이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됐죠? 그럼 3번은 누구 생각이겠어? 아, 기억이겠구나가 보이는 거죠. 맞잖아. 근데 그 말도 섞어놓은 게 보이죠. 봐봐.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보편자죠. 근데 서술어로 쓰여서 특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자만이 실제한다는, 또 확인해야 되는 정보인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기억 관련된 정보고. 맞잖아. 다시, 니은은 보편자의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뿐이지 실제는 확인 불가능하다 그랬어. 맞죠? 그러니까 이걸 니은 입장에서 바꿔주자면 3번 이렇게 바꿔야 돼. 니은은 감각 경험 가능한 대상만이 실제한다. 그게 보편자가 됐든 특수자가 됐든. 이해됐어요? 이게 니은의 생각이야. 기억은 보편자 존재해. 근데 보편자의 특성은 뭐야? 주어 서술어 둘 다 쓰일 수 있어. 그런데
서술로서 특수에 적용되어 있으면 보편자만이 실자인데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기억이든 니은이든 좀 더 엄밀하게 이거는 기억 관련된 진술이지 니은은 내가 밑에다 검정색을 써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주제 구조 잡으시고 가셨으면 좀 잘 보이셨을 거고. 자, 3번 문제 볼게요. 이 얘기가 아니야. 천지만물을 정확하게 감각하는 것처럼, 천지만물을 정확하게 감각하는 철학처럼 정치에도 적용하자 그런 거죠.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2번. 그게 아니라 인간이 지시하여 천지만물을 결정한다 그랬죠. 3번.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없어. 교집합 없다니까. 4번. 전국시대 혼란의 원인을 천지만물에서 분리된 것들이 올바르게 그게 아니라 이거 어디부터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혼란의 원인은 어디 찾은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똑바로 해야 돼. 예를 들면 시각은 시각정보로 처리, 청각은 청각정보 처리한 것처럼. 5번 같죠? 그래. 견백석에서 자 시각으로 뭘 가져왔어? 100. 촉각으로 뭘 가져왔어? 견. 그럼 두 속성이 지금 상이하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견백석은 두 개. 이 두 개의 속성으로 만들어졌잖아. 이게 공선용 생각이었고 정답은 5번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운 내용 적용인데 1번 선지. 단단한 회색 사과 향기 돌. 이실체다. 이실체다. 이게 뭔 소리지? 자, 여러분 이실체가 뭡니까? 저 따라와. 이실체는 뭐냐면 일반명사 보편자야. 근데 얘는 감각 경험이 가능한 일실체잖아. 끝났네. 이실체는 보편자라니까. 그런데 단단하고 사과향이 나는 돌은 일실체야. 이유는 얘네는 감각 경험이 안 돼요. 이데아에 존재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는 근데 감각 경험이 돼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니까. 일실체죠. 1번 끝이야. 이해되셨어? 자, 일단 주제 구조 잡으면 정답이 쉽게 나온다는 거 보셨는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야. 저 따라오세요. 이제 얘네들은 전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관측으로서 대상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야. 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관측이 확인할 뿐이다야. 배웠잖아, 얘들아. 관측이 중첩된 상태 중에 하나로 결정한다. 이거 무슨 역학?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이게 고전역학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그 과학 유튜버들이. 근데 똑같은 얘기를 독서 지문에서 하잖아. 옛날에 뉴턴이나 이런 고전역학자들은 지금의 물체에 관련된 요소들을 다 알 수 있으면 예측이 100% 인과적으로 가능하다고 본 거야. 왜? 절대 진리 안에서 존재한다고 봤으니까 모든 법칙들과 모든 대상들이. 이 얘기잖아. 이미 결정돼 있고 우리는 관측으로 그걸 확인할 뿐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미 결정돼 있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뿐이다 실제론자잖아요. 이미 실제 한다니까. 감각 경험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실제 하는 걸 우리는 감각 경험으로 확인할 뿐이고 그런데 우리가 감각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특수자. 그 특수자 속에 보편자가 내재되어 있는 거야. 라는 게 실제론자 입장들이고 이게 고전역학자들이야. 고전논리학자들이고. 근데 양자역학은 아니야, 관측이 결정을 해. 그러니까 뭘 중시하는 거야? 관측, 경험주의를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말겠지만 감각 경험을 해야만 얘기할 수 있다. 유명론. 감각 경험을 해야만 결정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공선력. 왜 내가 얘네를 묶어놨는지 오늘 느낌이 잡히셨죠? 이거야.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냐 못하냐가 굉장한 변별력을 갖는 지적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더라고. 근데 그 부분이 고전논리, 비고전논리, 논리학 지문으로 이어지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똑바로 그렸느냐? 18 고전논리, 비고전논리의 양자역학이야. 19 가능세계가 24학년도 올해 3시 반에 했던 거 이어지는 거 보이셨을 거고. 또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동양 전통, 서양 전통으로 가서 보편자라는 관측이 불가능한 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실제론자는 존재한다. 유명론자는 관측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공성도 마찬가지. 관측되지 못한 거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요 논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조처리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도움되기도 하겠지만 내용적으로 연계 출제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시험이면 이거 무조건 내야 돼요. 근데 올해 지금 뭐 자꾸 이제 어떻게 되라 저렇게 되라 얘기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요 느낌 정말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